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첫 영상 화요일입니다. 자, 가슴 벅찬 한 주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죠. 바로 영님의 LA 콘서트가 대박도 이런 초대박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성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님의 이 콘서트에 대한 후담,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영님의 엄청난 쾌거 뉴스들이요,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영님의 이 LA 콘서트, 과연 우리 팬들에게만 축제였었나? 아니죠? 수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지금 이 LA 콘서트가 엄청나게 번져 나갔습니다. 이 실질적인 반증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바로 LA 콘서트 내부, 돌비 시어터 내부의 모습들이 여성 커뮤니티에 쫙 번졌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인데, 자, 영님의 이번 콘서트 준비 과정까지 싹 사진이 떠서 이거를 다 같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어요. 꽉 차 있죠? 하늘색 물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렇게 비어 있는 건 아직 콘서트 시작 전 딱 입장하기 시작했을 때 모습이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일반 여성분들의 반응 볼까요? 자, 첫 댓글부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와, LA라니. 대박. 나도 엄마 데리고 한국 콘서트 투어만 돌았었는데 우리 엄마도 가고 싶어 했어. LA라고? 대박. 크크크. 음향 좋을 것 같다. 완마. 와, 미쳤네. 우와. LA라고요? 진짜로요? 대박. 대박이다. 와, 대박이라는 반응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쏟아졌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와, LA 콘서트를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님이 LA 콘서트 하나보다 대단하다, 이 정도지만, 일반인들은요,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냥 트롯 가수가 아니었어? 와, 저 정도로 해외 무대를 선다고? 그것도 LA 돌비 시어터에서 저렇게 역사적으로 유구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영님의 이 객석으로 내려왔었다라는 이 무대는요, 다 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다 요 계단인데, 보세요. 가드라인도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면 바로 영웅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 팬분이 이쪽으로 쪼르르 뛰어나와가지고 손잡고 풀썩 주저앉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영웅님이 주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쭉 이렇게 쭉 뒤에까지 여기까지 쭉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무대와 관객석이 가까운지 체감이 확 되시죠?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두고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리얼했을 텐데 제가 바보같이 엄한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렇듯 영님의 이번 LA 콘서트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특히 여성들에게도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LA 콘서트가 굉장히 성료를 했고 이 와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개의 후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웅님의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하나를 꼽아드리냐? LA 보이라고 런던 보이를 LA 보이로 개사를 했고요. 나아가서 또 런던 보이를 슈퍼 히어로라고 개사를 해서 불렀던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별빛 같은 나의 영웅시대라고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하니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사실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보통 소씨가 이렇게 콘서트 때마다 리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현저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인스타그램을 다 뒤져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웠던 건 그만큼 적은 분들이 갔던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다 별을 박았다.
요런 느낌이었겠죠? 눈에 별을 박았다. 네, 눈에 별을 박아 넣은 모습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아니라 별빛 같은 나의 영웅시대. 개사를 너무 잘해서 심쿵한다. 심장이 쿵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어제 몰랐는데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도 울려 퍼졌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어서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심지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관객석 바로 코앞에까지, 요 코앞에까지, 이거 손 뻗으면 바로 닿는 거리잖아요. 코앞에까지 영님이 쭉 걸어 나와서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했는데, 심지어 이거를 직접 촬영한 팬분의 영상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영웅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활짝활짝 웃어지고 미소 지어주는데, 이거 촬영하신 분 살아 계신 거냐, 심장이 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얼굴, 라이브, 노래 실력까지 다 미쳤다. 내게 와준 거야 할 때 정말 심장이 아플 정도다. 라이브가 정말 개쩐다. 역시 이제 나만 믿어요. 난 당신만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한 팬분의 이 후기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우선 음향 자체가 정말 공연장다운 공연장이었다 라는 이야기는 뭐 일맥상통한 얘기죠. 모든 분들이 입을 맞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도 음향 상태가 좋았었는데, 정말 이 돌비 셔터에서 못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만큼 음향 시스템이 어마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하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찌됐건 항상 팬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스타로서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시각이 아니라 항상 무릎을 굽혀서 눈을 맞춰주고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모습은 무명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웅님이 정말 차후에 또 콘서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요번에는 한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선곡 리스트를 과거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위주로 설정을 했다면, 다음 콘서트 때는 또 그 상황에 맞는 팬분들을 위한 선곡 리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 학원을 영웅님이 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고요. 심지어는 어떤 영웅시대 분이 관객석에서 예쁘다 이러니까, 아유 저보다도 예쁘신 분이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시네요 라고 또 예쁘게 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객석을 바라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니까 자신을 비추는 조명은 좀 낮춰주고 오히려 관객석을 좀 환하게 비춰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요 라면서 눈에다가 관객석을 정말 꽉꽉 담았다고 합니다. 이건 못 들어봤던 후기죠. 그만큼 이 영웅시대 분들을 자신의 눈에 가득 담고 싶었던 영웅님의 어떤 속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틋한 표정으로 영웅시대 분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없었네요. 영웅시대가 아니라 영웅 부대인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자, 얘기 그만 세고, 자, 또 이어서 그렇게 눈에 꼭꼭 담던 영웅님이 후드 안쪽에 자기가 슬쩍 보이면서 그러면 일로 들어오세요 라고 관객분들에게 외쳐가지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자지러졌고, 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춤을 너무 잘 추시는 영웅시대 분들을 보고 이 중에 몇 분은 제 옆에 무대에 서셔도 되겠다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댄스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아쉬우니까 관객분들이 서서 다시 하자, 서서 우리 춤추자라고 했더니, 그럼 너무 뛰시면 안 되고 딱 이것만 하자고 라면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춤을 췄는데, 정말 영웅님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한 마리의 미꾸라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현장에 있던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빵 터졌습니다. 참 말을 밉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장난인데
이게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기분이 팍 상하는 사람이 있고 장난으로 하는 말인 걸 다 느껴지면서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영님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본 결과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본심이 선해서 그래요. 뭔가 좋은 말을 해도 너 이거 옷 되게 좋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이미 뽐새가 이상한 사람이 있고 영우님처럼 어이구 정말 한 마리의 미꾸라지 같아요 라고 해도 뭔가 들었을 때 너무 웃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참 이거는 보통 연인한테만 느낄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임히어로가 수많은 수백만 명의 영우시대 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머님처럼 자신의 외할머니처럼 자신의 연인처럼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영우시대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특히나 이 영우님의 이런 무대가 계속하여 회자가 되는 이유가 서울의 달 무대만 제가 영상으로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어깨춤과 이 잔망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는 영우시대가 아니라 우리 영우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던 수많은 영우시대 분들이 이 어린 팬들이 정말 이 후기만 봐도 아직도 LA 콘서트가 오늘 3일차 하는 거 아니냐 오늘 3일차 콘서트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재밌었던 건 안녕하세요 미꾸라지 1번입니다. 미꾸라지 1번입니다. 미꾸라지 2번이에요. 이런 말도 있고 정말 LA 콘서트가 많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콘서트 현장을 못 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LA 돌비 쇼트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나도 가보고 싶다. 특히나 이거 뭐 영우시대 분들 중에서도 몇천 분밖에 10,000분도 안 되잖아요. 이틀 다 해도 한 8,000분 이내니까 얼마나 이 적은 인원들이 본 콘서트입니까? 그 중에서도 한인분들을 제외하면 정말 몇천 명 안 되는데, 그러니 정말 선택받은 분들이 보고 오신 콘서트다. 양보한다라는 생각으로 피켓팅에 도전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뭐 유튜버들 다 갔더라고요. 저는 다음 이제 해외 콘서트는 양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양보해봐야 어차피 다른 유튜버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꼭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계기인 것 같고, 아마 뭐 국내 콘서트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콘서트 일정이 또 발표가 된다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전달내릴 뉴스 기사가 참 가슴 벅찬 내용들도 있지만,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될 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를 했어요. 못 보신 분들 많죠? 못 보신 분들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제가 가짜뉴스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기사였죠. 127만 조회수나 나왔던 영우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미용실 문을 닫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인데, 이걸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이 유튜버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새벽 시간대에 한 번 더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올라왔냐면, 임영웅부터 김연아, 유재석, 김영호까지 스타들을 괴롭히는 가짜뉴스의 심각 사태를 이 클레임이라는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지금 머니투데이 경제 언론사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뉴미디어, 그러니까 종합 언론사죠. 이곳에서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가짜뉴스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거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그냥 시청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수준에서는 이들은 코웃음을 칠 뿐일 겁니다. 왜냐면 자신들한테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안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도 저렇게 가짜뉴스에서 던지면 조회수 올라가는구나. 지금 이거 어찌 보면 가짜뉴스를 또 한 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요. 아무런 처벌이 없으면 저거 저렇게 하면 돈 되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너도 나도 이 이야기를 점점 대두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베트남 뉴스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채널들을 조목조목 잡아내서 다 쳐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민낯을 켜켜이 밝히지 않으면 하재근 님도 어제 이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영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되고 진짜 뉴스만 전하는 유튜버들은 점점 사장되고 작아지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채널들만 점점 거대한 몸집을 불려나가겠죠. 그러니 이런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쏟아지기 전에 눈길을 닫고 아유 속 시끄러워요. 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단 정말 이것이 좀 언론사의 제보도 많이 되고 이런 기자분들 막 기사 쓰잖아요. 점점 더 언론의 힘을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제보도 하고 언론사에 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뉴스 방송 프로그램 공중파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피해 사례가 없다. 지금 뭐 비단 영님만이 아니라 유재석님, 김연아님, 백종원님, 김영옥님 정말 각종 이 루머 기사들 정말 그리고 심지어 가짜 뉴스들 심지어 김영옥님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 김혜연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버들의 뉴스에 속아 넘어갔다며 오해를 했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님도 굉장히 피해를 봤죠. 뭐 말도 안 되는 타인과 연애를 했다라는 둥. 이런 가짜 뉴스들. 심지어 이런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점점 더 번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소속사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해명은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소속사 측에서 적어도 어떠한 법에 처단을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하자면 여기 보면은요. 영님도 이렇게 어머님에 대한 가짜뉴스가 지금 나온 마당에 소속사에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자면 어찌됐건 영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영님의 초상권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권리침해라던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이런 가짜뉴스 채널에 대하여 소속사에서 걸게 되면요. 이거 영상 다 내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영상 내에서도 이런 가짜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에게서는 좀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영님의 어머니가 큰일 난 줄 알 거 아닙니까? 127만 조회수라니. 이거 분명히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영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127만 조회수면요. 대한민국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영상이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정확한 제목명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클릭하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 만약에 내가 클릭을 했다. 실수로라도 클릭했다. 그러면 잽싸게 어차피 들어온 김에 영상 뒤로 나가기보단 멈춰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불러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요 기사처럼 뭐라고 돼 있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임영웅 이제 어떡하나? 요렇게 바꿔놨는데 제가 볼 땐 요 제목 바꾼 겁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 암투병 또는 뭐 투병 생활 요런 거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영상도 보겠죠. 저는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미 제보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영웅님에 대한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면 제대로 박제를 할 겁니다. 제가 몇몇 채널 정말 유심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몇몇 채널 제가 정말 대놓고 박제를 할 예정이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튜브도 분명히 볼 거라 생각해요. 영웅님의 이런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이 당사자가 뉴스 기사 보고 바로 이렇게 잽싸게 제목 수정했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딱 한 번만 더 올라온다면 그때는 참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정확하게 언제 올라왔냐면 6개월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최근 영상이에요. 1개월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자, 몇 달마다 한 번씩 올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본데 벌써 2아웃입니다. 자, 제가 3아웃을 날릴 수 있어요. 세 번째에도 임영웅님의 가짜뉴스를 만약에 올렸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임영웅 가수와 황영웅 가수의 동생 이야기를 엮어서 가짜뉴스를 낸 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팬튜버가 힘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 한 번만 더 올린다면 뭐 다른 유튜버들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 밝힐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경고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소속사 측에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상권을 가지고 저런 채널들의 영상을 처벌할 수 있다. 요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나는 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웅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뭐니 해도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디죠? 네, 대구 경북 영웅시대 분들이네요. 역시나 이 엄청난 팬덤의 우수 사례로서 소개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회원님들이요. 영양꾸러미로 전달한 요 내용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표적인 아주 좋은 팬덤 우수 사례로서 기사화된 겁니다. 이 400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영양꾸러미 2월 10일 날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끌어나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파워를 잘 아는 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죽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임영웅 포토카드 선착순 증정 기사가 어제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죽 메뉴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하여서 임영웅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자세히 보니까 본죽과 본죽의 비빔밥에서 죽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대하여 영웅님의 포토카드를 선착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죽을 사야 돼요. 비빔밥, 찌개, 사이드 메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장별로 본죽, 정확하게 죽을 구매한 분들에게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포토카드가 증정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소식이 이렇게 일반 여성 커뮤니티에도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아이고 우리 엄마 당분간 죽만 먹겠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주 정중하게 엽기 떡볶이 부탁드립니다. 엽기 떡볶이 광고 해달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죽이다. 엄마한테 드려야겠다. 죽을 준비해라. 왜 이렇게 웃기냐. 본죽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본죽에서 영업이익 눈물 나게 오를 것 같다. 알바생들 난리 나겠네. 언제쯤 뿌링클 해줄 거야. 뿌링클이 이 전지현 씨가 홍보하는 치킨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카페도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갖다 주게 죽 먹어야겠네. 비빔밥은 왜 안 되는 거냐. 우리 이모 줘야 하는데. 쇠고기 미역죽 맛있다. 우리 엄마 임영웅 팬인데 죽 엄청나게 먹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어디죠?
본죽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들의 파워를 영님의 파워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저는 몰랐는데 이 TS 샴푸가 홈쇼핑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엄청나게 전량 품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했었던 방송인데도 야, 또 어떻게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 정보가 갔는지 TS 샴푸를 구매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품절이 났다고 해요. 저는 이거 본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댓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TS 샴푸 구매량이 또 폭발했고 언제 또 이렇게 방송을 했는지 이게 있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TS 샴푸의 행보예요. 23년 올해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 TS 바디 샴푸를 성공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런칭에 성공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TS 샴푸까지 이제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20여 년 이상의 이 중국 내에서의 대기업 마케팅을 담당했던 전문가와 함께 올 2023년은 중국 시장을 공략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이 TS 샴푸 지금 광고 모델 누굽니까? 요 밑에 있잖아요. 이거 왜 세워놨겠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홍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TS 샴푸가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켜서 정말 기사회생을 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이제는 중국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분에 이 TS 샴푸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홍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광고 모델로서 영웅님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제가 LA 콘서트 다음으로 꼽았던 것이 일본과 중국 콘서트였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도 영웅님의 인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 무대를 또 섭렵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아마 2집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콘서트는 서양보다도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은 아시아 점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는요, 기업들도 임영웅님 덕분에 중국 시장을 진출하게 됐고 또 반대로 영웅님도 중국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돈을 못 써서 중국 은행에 있는 금액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중국인들이 막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잦아든다면 영웅님이 차후에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물론 좀 아직 코로나가 중국 내에서도 뭐 말이 많아가지고 당장 가기엔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올해 안에 2023년도 안에 일단 TS 샴푸가 먼저 가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영웅님의 위상이 알려진다면 얼굴 스타일도 그렇고 노래의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한 노래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역대급 초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 저녁 시간대에도 우리 영웅님의 또 신나는 새로운 소식들 팩트 담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 두 번째 영상에서 기쁘고 신나게 금방 만나도록 해요.